한국의 어느 심야버스. 새벽 1시에 버스라 사람이 없었고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한 외국인 여성 혼자 있었습니다. 여성은 버스가 자신의 집의 방향과 다르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약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이 외국 여성은 버스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그러자 버스기사가 한 대답에 이 외국 여성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이 심야버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낸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기만 합니다.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한국어를 빠르게 늘리고 싶은데 직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고 제가 편하게 영어를 하는 곳을 찾아다녀서 그런지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써도 한국인들이 매우 친절하게 영어로 대답해주거나 영어가 서툰 사람들도 몸짓으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 게을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1년 동안의 한국의 생활은 너무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하고 물가도 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었고요. 먹고 자는 대부분의 생활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돈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중 친구를 통해 한국에 큰 명절이 2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설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추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이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추석 연휴가 길어서 저는 이 연휴 동안에 평소에 갈 수 없었던 지방 여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라 한국어는 잘 못해도 요즘 관광지에는 영어로도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무작정 여행을 계획해서 떠났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대전인데요. 평소에 가고 싶었던 경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연휴날에 맞춰 경주행 버스 티켓을 끊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TV에서 봤던 대로 경주 여행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욱 많이 알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과거 신라라는 나라의 수도답게 석굴암과 다보탑, 첨성대 등 역사적인 장소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황리단길이었는데요. 맛있는 맛집과 전통적인 양식을 하고 있는 건물들의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에서의 숙소였는데요. 저는 황룡원 스테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했는데 미국에서 온 저의 눈에는 이 황룡원이 정말 이국적이고 멋진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도 너무 편안했고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숙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이곳을 가보라고 추천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석 연휴 동안에 경주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대전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 심야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새벽 1시쯤 되어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마저 내리더니 결국 버스기사님과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라 사실 너무 피곤했고 눈을 붙이자니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바깥을 살펴보니 저희 집 가는 방향이 아닌 듯 했습니다. 분명 버스를 맞게 탄 것 같은데 왜 버스가 점점 인적이 드문 시골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에는 기사님과 저 단둘밖에 없었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버스 기사님에게 다가가서 여쭤볼까 생각했다가 한국말이 서툴어서 내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버스 기사님이 알면 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진 않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기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 집 근처 방향으로 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저에게 아, 이 버스는 그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아닌데? 아가씨 큰일 났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한국말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표정과 몸짓으로 매우 당황한 모습을 하고 있었더니 기사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차가 막차이기도 하고 아가씨 사는 곳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그곳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버스 기사님께서는 약 30분 정도를 돌아서 저희 집 방향 근처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사실 그 버스가 교통카드 인식이 고장나서 현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도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그러시는지 기사님께서는 메리 추석이라고 하시면서 버스비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료로 저희 집을 가지도 않는 버스로 저희 집 앞까지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오게 되었죠.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그 기사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하고 가시는 모습도 계속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잠시나마 혼자 남겨진 새벽 버스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기사님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집 앞까지 오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미국에 돌아왔고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그때 그 감동적인 버스 기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기사님의 성함을 제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고 모든 버스 기사님들이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함은 제가 감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감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에서 감동적인 경험을 한 엘레나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새벽 1시에 심야버스에서 홀로 남겨진 것도 당황스러운데 버스 기사님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 감동적인 사연은 쉽게 경험하기 힘든 사연이면서 동시에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 나라의 인식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엘레나가 느꼈을 한국에 대한 감정은 그 버스 기사님으로 인해 매우 좋은 이미지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